2022년 1월 4일에 한국에서 개봉하는 슬램덩크 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강백호가 아닌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세웠다. 산왕전을 주 무대로 그린 이번 극장판에서 국산 주전 중 가장 개성이 없어 보이는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세운 것에 많은 슬램덩크 팬들이 의아해했다. 왜 이노우의 타케이코는 이번에 본인이 직접 공들여 만든 슬램덩크 극장판에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세웠던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자.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송태섭의 어린 시절을 그린 단편 만화 피어스부터 시작해 전국대회 산왕전까지 송태섭의 성장 과정을 주로 다룬다. 사실 슬램덩크에서 송태섭은 국산 주전 5명 중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한 캐릭터였다. 주인공 강백호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서태웅은 팀의 넘버원 플레이어로서 여러 경기서 북산의 에이스다운 활약을 보여주었으며, 최치수는 돈의 약체인 북산에 들어와 전국 재패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스토리가 부각되었고, 정대만은 부상으로 방황하다 다시 복귀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보여주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송태섭은 특별한 개인 스토리도 별로 없고 경기에서도 다른 멤버들만큼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슬램덩크 마지막 경기 산왕전에서는 승리의 1등 공신으로 강백호와 정대만이 주로 부각되었고, 송태섭의 활약상은 그닥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사실 송태섭은 산왕전에서 팀의 승리를 이끈 숨은 1등 공신이었다. 보통 산왕전 승리의 1등 공신을 꼽자면 강백호와 정대만을 주로 언급한다. 강백호는 후반전 엄청난 리바운드를 통해 역전의 발판을 만들고 마지막 득점을 하며 팀의 1점차 역전승을 이끌었다면, 정대만은 3점 슛을 9개 시도해 무려 8개를 성공시키며 20점 차를 따라잡는데 크나큰 역할을 했다. 이들이 확실히 큰 임팩트를 보여주며 산왕전 MVP를 다툰다면 송태섭은 사실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산왕전에서 분명 팀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보통 산왕공고의 빅3를 꼽는다면 신현철, 정우성, 이명헌을 꼽는다. 이 세 선수는 초고교급 플레이어라고 불리며 전국에서도 잘 알려진 작중 최고의 선수들이다. 하지만 작중에서 신현철, 정우성은 확실히 그 강력함이 잘 느껴지지만 이명헌은 이 둘에 비해선 포스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신현철이 채치수를 철저히 농락하며 엄청난 포스를 보여줬고, 정우성이 서태웅을 가지고 놀며 고교 최고 에이스라는 걸 입증했지만, 이명헌은 작년 이정환을 이겼다고 하는 것 치고는 국산전에서 딱히 강력한 임팩트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명헌의 상대는 바로 송태섭이었다. 만화에서 나온 국산과 산왕 선수들의 스탯을 정리한 표를 보면 이명헌은 5득점 8어시 0리바 1스틸을 기록했다. 감독이 이명헌에게 득점도 기대한다라고 한 것 치고는 고작 5득점밖에 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송태섭은 2득점 6어시 1리바 2스틸을 기록했는데, 기록만 봐서는 딱히 이명헌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송태섭에게 5개의 턴오버가 있지만, 이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산왕의 풀코트 프레스를 홀로 끌다가 생긴 턴오버들이었다. 작중 설정으로는 이명헌은 이정환을 능가하는 넘버원 포인트 가드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 원인은 역시 송태섭이 이명헌에게 쉽게 털리지 않고 잘 막아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송태섭의 매치업 상대는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명헌 한 명뿐이었다. 그리고 그 냉정한 이명헌에게 인텐셔널 파울을 얻어내며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등 송태섭은 이명헌을 상대로 충분히 선전했다. 송태섭이 산왕전에서 더욱더 인정받아야 할 플레이는 바로 보름반이다. 특히 산왕이 후반전에 본인들의 전매 특허인 풀코트 프레싱으로 북산을 압박하고, 이 때문에 북산이 정신 못 차릴 때 송태섭의 보름반이 더욱더 빛을 발했다. 북산이 산왕의 압박에 제대로 공격 한번 못해보고 20점 차 뒤처지자 북산 안 감독은 송태섭에게 혼자 풀코트 프레싱을 뚫어내라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린다.
상대가 풀코트 프레싱을 하면 팀원 다수가 보름반에 가담해서 패스를 통해 뚫어내는 게 정석인데 안 감독은 그냥 송태섭에게 국산의 돌격대장이 혼자 뚫으라고 지시했고 송태섭은 놀랍게도 이를 100% 완벽히 수행한다. 그리고 이는 산왕에게 완전히 기울던 경기 흐름을 다시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송태섭의 활약은 스노우볼이 굴러 후반 역전에 크나큰 발판이 되었는데 바로 송태섭 혼자 풀코트 프레싱을 뚫어내면서 서브가드인 정대만이 체력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기 내내 자기 진영에서 상대 진영까지 볼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일은 상당히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다. 특히 산왕이 풀코트 프레싱을 뚫어내고 볼을 운반하는 일은 엄청난 집중력과 체력이 요구된다. 정대만은 서브가드로서 송태섭과 함께 보름반에 참여해야 했고 같이 산왕이 풀코트 프레싱을 뚫어냈어야 했다. 실제로 능남의 윤대엽은 북산전의 백정태가 송태섭에게 스틸당했을 때 왜 보름반에 가담하지 않느냐고 감독에게 질책을 당했다. 서브가드였던 안영수가 벤치로 가면서 윤대엽이 보름반에 같이 참여했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북산은 경기 후반 송태섭이 홀로 보름반을 전담하면서 정대만은 보름반으로 인한 체력 손실을 피할 수 있었고 이는 후반 정대만이 대활약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이때 아낀 체력을 바탕으로 정대만은 후반에 연속 3점 슛을 성공시키며 북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모두 송태섭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슬램덩크 극장판에서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세운 것에 의아해했다. 별다른 스토리도 없고 임팩트도 없는 비인기 캐릭터를 왜 주인공으로 세웠는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송태섭은 작은 키라는 단점을 극복하고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조용히 다른 선수들을 서포트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최근 일본 스포츠 만화를 보면 이런 스타일의 캐릭터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나온다. 화려한 플레이를 하며 경기를 지배하는 완전 무결한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기보다는 키와 체구는 작지만 포기하지 않는 근성으로 이를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주인공으로 세운다. 쿠로코의 농구, 하이큐, 소라의 날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사실 더 파이팅, 아이실드 21, 라이징 임팩트, 피슬, 테니스의 왕자 등 키 작고 체구가 작은 캐릭터를 스포츠 만화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건 꽤 오래된 일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체구도 작고 약해 보이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 일본의 독자들에겐 이런 캐릭터들이 좀 더 감정이입이 쉽기 때문이 아닐까. 겉으로는 체구도 작고 약해 보이지만 숨겨진 열정과 근성을 가지고 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팀의 승리를 이끄는 송태섭 같은 캐릭터가 이제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강백호는 사실 슬램덩크에서 가장 재능이 뛰어난 선수다. 그렇기에 그 뛰어난 재능과 타고난 신체 조건으로 짧은 시간 만에 그 위치까지 올라간 것이다. 영화는 처음에는 나약하고 별 볼품없는 한 인간이 수차례 실패를 겪고 좌절하며 그때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를 극복하는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했고 강백호는 여기에 어울리는 캐릭터는 아니다. 결국 슬램덩크가 처음 나온 1990년에는 강백호 같은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면 30여 년이 지난 2022년에 일본에서는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내세웠고 이는 충분히 성공적인 시도였다고 본다. 지금 한국에서 개봉 중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계속 흥행하기를 바라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